네, 37강 동력장치와 관련 시스템입니다. 동력장치는 이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 것보다 약간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너무 자세히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시험하고 그렇게 너무 어렵게는 나오지 않으니까 좀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라는 것은 연료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공기 동력장치는 기관하고 관련된 계통을 말하고, 점화장치하고 윤활장치, 윤활유 알죠? 기름이죠, 기름. 그러니까 연료 공급장치, 이런 항공기 어떤 추력 발생장치인데, 먼저 왕복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사이 연소실에서 연료 혼합공기 폭발 압력으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은, 그것이 조금 전에 시험에서, 이 앞단에서 시험도 나왔죠. 크랭크 축에 의하여 피스톤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회전하는 축 동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회전하는 축에다가 프로펠러를 붙이면은 프로펠러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왕복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스로틀은 우리 자동차도 똑같죠. 스로틀, 출력 조절하는 거. 혼합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보통 뭐 공회전 상태다, 아이들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급되지 않고 시동만 켜져 있는 상태. 뭐 스로틀 밸브를 완전히 닫으면은 엔진은 돌아가지만은 실제로 힘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 그걸 보고 우리가 공회전, 뭐 아이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특성은 뭐 조금 지난 시간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다음에 한다 했는데, 여기서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연료는 뭐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뭐 항공유, 고급 휘발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왕복 엔진 항공기 상대 연료는 일반 우리가 쓰는 자동차 어디 휘발유에 비해서,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좋아야 합니다. 특성이 좀 요구되는데, 먼저 기화성이 좋아야 하고 기화가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료 과열이나 불량연료 사용해 가지고 안에 기포가 형성되면은, 그럴 경우에 압력이 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베이퍼락이라고 합니다. 베이퍼락. 연료가 액체 상태에서 연소가 안 되죠. 액체 상태는. 그래서 연소기에서는 공기하고 혼합해 가지고 완전히 기화를 시켜야 하는데, 연료 기화성이 좋으면은 엔진 성능이 좋아집니다. 기화가 잘 되면은. 그런데 그 기화가 잘 되는 게 좋은데, 기화가 너무 좋으면은 연료가 파이프 내부에 흐를 때 열을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떤 연소 폭발하기 전에 증발해 버립니다. 안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증발해가지고 기포가 생겨요. 공기방울이. 공기방울이 생기면은 연료가 거기서 공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안 흐르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베이퍼락이라고 합니다. 베이퍼락. 어떤 수증기나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락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엔진 작동이 갑자기 꿀럭꿀럭하거나 심하면 엔진이 서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화성이 좋긴 좋아야 하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좋으면은 이런 안 좋은 현상도 생긴다. 그 다음에 뭐 발열량이 커야 한다. 뭐 어떤 내폭성이 좋아야 한다. 뭐 안티 노크 현상이 안 일어난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압력하고 온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높은 압력에서 뭐 자연 발화를 시켜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노킹 현상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부식성이 작아야 한다거나, 겨울에 얼어서는 안 된다, 내한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연료 어떤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시스템은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를 엔진으로 이송시키는 장치, 엔진으로 넣어주는 거. 연료 탱크는 날개에 있죠, 일반적으로. 그것을 엔진으로 넣어주는데, 어떤 항공기 자세의 변화, 항공기 자세가 바뀌면은 연료 탱크가 똑같이 자세가 바뀌니까 뭐 출력의 변화, 고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맞아야 한다. 그 대개 이제 연료 탱크는 어디 있다 있어요? 항공기 보통 날개 안쪽에 있습니다. 그 날개 안쪽에 있어가지고 연료 주입할 때 항상 우리가 비행기에 보면 위가 뚜껑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항상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넣고 했던 경험도 있고 구경도 했을 겁니다. 그 연료 탱크 안에는 항상 압력이 안하고 밖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으면은 그 압력을 밖으로 빼주도록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벤트관이라고, 벤트 튜브라 해가지고. 또는 그 위에는 연료 탱크에 우리가 항상 비행기 타기 전에 여러분이 보면은 교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되면 그거 하죠. 조그만 그릇을 가지고 날개 밑에 있는 꼭지를 쭉 누르면은 거기에서 연료가 쭈르륵 좀 나오죠. 그건 연료를 빼는 게 아니라
연료 밑에 그게 가장 연료 탱크의 바닥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물이 있거나 하면은 물이나 찌꺼기는 휘발유보다 무거우니까 밑에가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뺐을 때 그 밑에가 물방울이 있으면은 안에가 물방울이 찬 거다. 그래서 물방울을 빼줘야 하고 없으면은 이제 정상이구나 하는데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우리가 그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나중에 비행이 끝나고 나서 채우지 않으면은 연료 탱크 빈 공간에 있는 습기가 거기에서 결집돼 가지고 밑에 물방울로 섞여 가지고 그게 연료 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물이 들어가니까 폭발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료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연료 프라이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료 프라이머라는 것은 연료 프라이머 이런 것은 뭐냐면은 대개 우리가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일단 비행기를 내리고 끌 때는 연료가 다 빠져버립니다. 없어지니까 바로 시동 걸 때 안 걸리니까 걸리기 쉽게 초기에 작동을 쉽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걸 보고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엔진 시동할 때 실린더 안에 직접 연료를 분산시켜 시동을 쉽게 하는 걸 보고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엔진은 연료를 정지시킨다 그 말은 연료를 차단시키는 거니까 휘발유를 차단시키면 꺼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가 거의 없으니까 프라이머를 뿌려가지고 분산시켜서 시동을 쉽게 합니다. 연료 프라이머는. 그 다음에 연료 계기라는 것은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량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육안으로 항상 보면 얼마 남았다 아니까 내가 지금 비행하는데 충분하다 부족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연료 선택 스위치 차단 밸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료 탱크가 두 개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할 때 어떤 걸 쓸 것인지 두 개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한쪽만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연료 라인에 공기가 들어가서 안 된다 했죠. 그 베이퍼라기 현상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 연료 또 여과기도 있고 여과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은 안에 연료에 섞여 있는 수분이나 불순물 제거해주는 그런 것이 연료통 제일 밑바닥에 보면 있습니다. 또 연료 드레인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항상 비행기 점검할 때 밑에서 물이나 그런 거 있으면 빼내는 거. 이제 빗속이나 구름 여행할 때 보면은 구름 가까이 가면 습기가 많아지고 그 공기가 연료 탱크 안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공기가 어차피. 그러면 거기서 비행 후에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에서 습기가 뭉쳐가지고 물방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점검할 때 연료 드레인, 드레인 배출이란 말이죠. 꼭지 눌러가지고 물방울이 안 차 있는가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이 점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일 시스템. 오일이란 건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기름. 오일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왕복 엔진의 어떤 작동의 윤활, 보통 윤활유 매끈하게 잘 하도록, 또는 냉각작용, 오일로 갖다가 엔진 열을 식히거나, 또는 틈이 약간 있을 때 메꿔주는 작용도 합니다. 기밀작용. 또는 오일이 있어가지고 완충작용, 충격에 바로 안 닿게 하고, 청정작용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부식방지도 하고, 오일이 하는 역할은 많습니다. 윤활작용은 금속끼리 닿았을 때 경계면에다가 오일막 기름막을 세가지고 마찰을 줄여주는 게 윤활작용이죠. 원활하게. 오일이 없으면 빽빽하던 게 열처럼 부드럽게 잘 가죠. 그 다음에 냉각작용. 냉각작용은 말 그대로 윤활작용과 함께 움직이는 물체 사이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하고, 흡수된 열은 냉각장치를 통해서 냉각되고 그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기밀작용은 작은 틈새를 메꾸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완충작용,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 우리가 보기에는 기름막이 무슨 그 정도 해야 하지만은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겠죠. 청정작용은 오일을 순환시켜서 엔진 작동 중에 불순물이 계속 필터에서 걸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청정작용 합니다. 순환하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걸러줍니다.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식 방지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식되지 않게, 공기하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산소가 접촉되면은 산화가 되죠. 그럴 때 오일을 막을 해주면은 그게 녹이 안 슬죠. 부식 방지. 그 외에도 오일 압력계기나 온도계 점검을 잘 해야 하고, 그럴 때 항상 초록색 부분이면 정상 범위고, 그런 것은 이제 되게 어떤 색깔로 할 때는 초록색이 안전한 범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일 양도 오일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자동차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엔진 냉각 시스템은 말 그대로 대부분 열은 배기가스로 배출되죠. 그리고 일부분은 엔진에 흡수되고, 흡수된 열 일부는 오일이 조금 전에 냉각 작업 나있죠. 오일이 흡수해 가지고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엔진 냉각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면은 출력이 손실되고, 출력이 좀 줄어들죠. 출력량이. 오일 과도하게 오일을 먹은다 알죠. 오일을 먹을 수 있고 냉각이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 폭발도 하고, 너무 과열되면 이상 폭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하면 엔진이 손상되고, 이런 냉각 시스템은 뭐 공냉식, 순냉식이 있다는 것은 말했었고, 뭐 대개는 이제 우리 항공용 엔진은 무게도 있고 그래서 공냉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 계통. 공기조화 시스템은 보통 우리가 에어컨디션이죠. 말 그대로 항공기 순환하는 공기 온도 습도 조절하는 거, 순환시키는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가 바로 공기조화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조화, 비행실 고도와 객실 고도. 이거 전에도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뭐 있어요? 뭐 여압장치란 것도 있죠. 여압장치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다 했죠. 한 10,000피트 올라가면은 산소도 줄어들고, 야간에는 5,000피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기내하고 바깥에하고 기압이나 그런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거기에서 기압을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게 맞춰주는 상태 유지하는 거, 그걸 보고 여압장치를 한다 했죠. 몇 번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그 여압장치는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정실이나 객실에다가 압축 공기 형태로 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기압을 맞춰줍니다. 하늘에는 기압이 적으니까. 거기에 보면 배기 시스템이랄지, 실린더에서 연소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 보통 우리가 뭐 머플러라기, 머플러 뭐 그렇게 하죠.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소음 주기 위해서 그 배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엔진 카바를 열면은 그 배기가스 나오는 소리, 엔진 도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보면 머플러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머플러가 소음기죠. 소음기. 소리를 줄여주는 것도 있고, 또 난방 시스템도 있죠. 난방은 되게 이제 더운 공기를 이용하고 이제 어떤 안에를 따뜻하게 한 거니까, 되게 이제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연료를 떼가지고 공기를 가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료가 아까우니까 배기가스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리는데 잘못하면 거기에서 유해가스가 돌기도 하니까 그건 잘 조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계통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간에는 10,000피트 이상 되는 데서는 산소 공급을 해줘야 하고, 야간에는 5,000피트 이상 할 때는 산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고도와 객실 고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실제 비행하는 고도를 비행 고도라고 하고, 실제 비행하는 고도, 비행 고도입니다. 그 다음에 객실 안의 기압, 이걸 보고 객실 고도로 합니다. 객실 안의 기압. 그리고 객실 내부 압력하고 비행기 바깥의 압력의 차이를 차압이라고 합니다. 차압. 되게 이제 항상 뭐 여압이 되지 않은 항공기의 차압은 0이고, 여압이 안 돼버리면은 바깥하고 안하고 똑같으니까 0인데 항상 여압을 시키죠. 그래서 객실 압력은 8,000피트 높이의 어떤 기압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계통. 유압계통은 유압을 이용해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유압기. 우리 포크레인이나 그런 거 보면 유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내는 것들, 그 유압계통이죠. 조종사가 힘으로 억지로 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들지만, 이런 유압기가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옛날에 보면 자동차 핸들도 그러죠. 굉장히 뻑뻑했는데 유압 시스템 핸들로는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돌리죠. 옛날에는 온 힘으로 줘야 핸들이 돌아가고 그랬죠. 트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방빙과 제빙. 방빙이란 것은 얼음을 방지한다. 제빙은 얼음을 제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빙이 생기면, 다시 말해 얼음이 얼면은 항력이 증가하죠. 더군다나 매끄러운 면에가 얼음이 얼어서 울퉁불퉁하니까 양력도 감소하고 항력도 증가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항상 얼음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방빙,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제빙, 생긴 얼음을 없애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착빙이 되기 쉬운 곳에서는 항상 방빙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발전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전기죠. 발전기 생산되는 전기 배터리에 충전해 가지고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면은 그걸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엔진 시동할 때나 아니면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충전된 배터리에 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발전기죠. 계속 충전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시동 걸 때 거기에 축적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사용하죠.
그다음에 뭐 프로펠러도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저속 항공기 프로펠러는 크랭크 축하고 직접 연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면 뭐 프로펠러도 한 바퀴 돌고. 그런데 고속 항공기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실제로 날개 프로펠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파손되면. 그래서 그럴 때는 감속 기어를 써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훨씬 여러 바퀴 돌아도 프로펠러는 한 바퀴만 돈다 할지 그렇게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프로펠러는 뭐 피치가 고정된 고정 피치도 있고,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피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어떤 기관이 고장됐을 때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버리면은 고장이 추가로 되니까, 그럴 때 더 이상 고장이 안 되도록 한 것이 보고 뭐 페더링 프로펠러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이 고장하면 자동으로 서버립니다. 더 이상 돌아봐야 뭐 효율은 없고 고장이 나니까, 그런 이제 페더링,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듣는 걸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착륙시에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갔다 올 때 보면은 착륙할 때 엔진 소리가 갑자기 굉장히 쉽게 납니다. 그럴 때는 엔진을 역추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가게 엔진의 어떤 바람 나오는 방향을 바꾸는 거, 그걸 보고 역피치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프로펠러가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공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비행기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역피치 프로펠러. 그러니까 프로펠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 이제 어떤 피치각을 조정해가지고 추력을 역방향으로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활주거리를 단축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한 것은 지금 뭐 엔진 냉각 시스템, 공기 조화 계통 이렇게만 했는데, 이 대목만 있는 것은 여러분이 듣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 뭐 시험 문제 나올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프로펠러 추진 원리도 있고, 뭐 추진 원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블레이드가 있고 거기에서 프로펠러 회전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펠러 기세 각이 허브 축에 있을 때는 각도가 세는데, 바깥에 프로펠러 바깥쪽은 각도가 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쪽은 적게 도는데 바깥쪽은 굉장히 멀리 돌죠. 그럴 때 각도가 같아버리면은 거기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프로펠러가 굉장히 무리가 하게 됩니다. 제대로 성능을 못 내니까 프로펠러가 그걸 안에는 크게 해주고 바깥에는 적게 해줘가지고 서로 그걸 조화롭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뭐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 또는 프로펠러 뭐 블레이드는 방금 말했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깃이 작게 뒤틀려 있는 거, 뭐 깃각, 피치각,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날개깃하고 회전면이 이루는 각도를 피치각이라고 그러죠. 뭐 프로펠러 바등각도 있고, 이것은 바등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수평 상태가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부냐, 그 바람하고 시선이 이루는 각도를 보고 바등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너무 과회전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깃각을 뭐 줄이면 바등각도 감소되고, 뭐 엔진 출력을 줄이지 않고 강화하면은 잘못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듣는 걸로 끝내기로 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했던 이 단원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잉여 마력이라는 건 남는 거죠. 최대일 때 상태는 뭐냐? 최대 상승률로 상승할 때, 잉여 마력이 최대면은 최대 상승률로 상승할 수 있다. 크랭크 축의 역할은, 이건 몇 번 지난번에 앞에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크랭크 축의 역할이 뭐라 했어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 뭐 때문에? 프로펠러가 회전하도록,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 게 크랭크 축이다. 그 다음에 왕복 엔진에서 오일 역할이 아닌 것은 뭐냐? 뭐 연소점 상승작용, 오일이 연소한 거도 관계없죠. 여기다 오일을 태워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 틀린 거죠. 무조건 답, 이건 틀렸습니다. 윤활작용, 매끄럽게 해주거나, 냉각작용, 열을 빼주거나, 청정작용, 아니 찌꺼기를 걸러주거나, 뭐 이건 됐습니다. 이거 1번이 틀린 겁니다. 여압장치 역할은 뭐라 했어요? 비행 중에 사람한테 저가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산소를 공급하거나 기압을 맞춰주거나 한 것이 여압장치란다 했죠. 그 다음에 연료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뭐냐? 보통 기관이라 한다, 동력 장치라 한다 했습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바꾼 것은 뭐 기관이다, 동력 장치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은 그러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 단원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낸다면 원래가 골탕먹이라고 이상한 거 내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무엇을 알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뭐 빌빌 꽂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큰 범위에 나오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